먼저 박영수의 구속을 예? 뭐니 뭐니 해도 박영수의 구속을 먼저 축하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세상 일이 물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 모양 모든 거는 다 사리에 맞게 흘러가야 되는 거요. 그러니까 박영수가 자기는 뭐 어떤 나쁜 짓을 해도 다 빠져나갈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에 꽉 차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박영수가 오늘 밤부터 거기에 들어앉아 있으면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감회가 들 거요. 사람이 바른 길 살아야지. 제가 어제 그래 살면 안 되는 거지. 새삼스럽게 어? 양심이라는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자기는 그런 나쁜 짓을 하면서 말이야 남 보고 뭐 나쁜 짓 했다고 어떻게 호통치고 말이야 수사를 하느냐고. 나는 검사들 그래도 가장 양심적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검사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거든. 그 판사들 중에는 좀 이념에 오염이 된 사람들도 많은데 검사는 그래도 이념에 오염된 사람이 극히 적은 집단이다 나 이렇게 믿어왔는데 이거 뭐 박영수 같은 거는 무슨 말이야 이념에 오염된 것도 아니고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말이야 보통 인간들도 저질 수 없는 그런 죄를 저질고 그것도 태어난 척 하는 게 나는 그런 심장을 가지고 어떻게 태어났나 나 그게 의심스러워. 제가 어제 새삼스럽게 박영수가 구속되는 걸 보고 아니 구속된다는 그런 이제 현실 앞에서 아 내가 왜 이렇게 잔인하게 됐나 남이 못 되는 걸 내가 왜 이렇게 좋아하지 하는 생각이 나 그것 때문에 말이야 허준이하고 많이 다퉜다고. 절대 수사 안 한다 얘야. 나는 그렇게 수사 안 하고 견딜 수가 없을 거다. 보통 검사들이라면 검사의 기본 양심이 있다면 이제 그 정도로 벌어졌으면 밝혀진 것만 가지고도 수사를 덮을 수가 없다. 나는 그렇게 주장했는데 뭐 내가 얘기한 대로 맞춰 나가니까 다행인데 그거 만약에 수사 안 하고 덮어버리면 그 윤석열 정부의 도덕성이라든가 이거는 정말 어디 가서 특권 맞춤도 찾아볼 수가 없어. 덮을 수는 없겠죠. 이제 과연 형을 몇 년으로 주느냐. 그거야 이제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만 보더라도 이제 판사들이 또 나쁜 사람들이 있으면 뭐 적게 줄 수도 있겠지만은 요즘에 판사들은 도무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좌파인지 우파인지에 따라서도 어떻게 내릴지를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법대로 상식대로 양심대로 재판해주면 돼. 그거를 바랄 뿐이죠. 하여튼 나라가 하여튼 요상한데 요즘에 또 강국회 이종찬이란 영감이 또 영감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영감인데 나는 여태까지 말이야 이종찬 그 양반이 나보다 나이가 한 2살 더 많아요. 아, 더 많아요? 어, 이거 큰일 났네. 나보다 2살 더 많았는데 같은 세대를 살아왔다고 보면 돼. 그렇죠. 우리 친구들도 육사 16기에 들어간 사람도 있으니까 그 이종찬하고 동기야. 근데 이종찬이는 37년생들이 지금 15기거든. 그 이진섭 대장이나 이진삼 씨도 열심히 밖에서 활동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 양반은 15기고 건영에도 15기거든. 그 37년생들이야. 나보다 한 살 많은 사람들이 15기인데 지금 16기로 간 거는 좀 늦은 거야. 그런데 그 육사가 뭐 한 해 늦고 빠르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나 그 사람 살아온 길이 어지러워. 그 이력서를 들여다보면 정말 그거는 자식들보다도 주변 사람들이나 자식들한테 부끄러워서 어떻게 그런 글을 걸어와. 어느 게 진짜야. 아니 목욕탕에 가서 무슨 말이야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좋은데 대한민국 같이 말이야 거의 사상적으로는 적대관계에 있다고. 무슨 여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지금 사상적으로
정반대에 있는 쪽에서 정반대 쪽으로 가는 거는 이거 사상 전환이야. 근데 이 사람은 한두 번 전환한 것도 아니야. 어? 권력에 따라서. 그런데 권력에 따라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최소한도로 일반 직업 공무원 정도라면 군대도 그냥 뭐 장성까지 안 가고 뭐 있는 거는 이해가 가요. 육군 소령까지 중앙정보부에 거기서 근무하다가 거기서 제대해가지고 다시 민간인 신분으로 중앙정보부에 근무하면서 계급이 총무국장을 거쳐서 기획실장까지 올라갔거든. 근데 뭐 그 정도로 하는 것까지는 좋았어. 그래서 그거 마치고 난 다음에 전두환 정부에서 민정당 창당을 했다고. 그 민정당 이념이 분명히 드러나 있는데 그 이념이 동일하지 않으면 안 해야지. 근데 이 사람 거기 참여해가지고 민정당으로서 국회의원도 했어. 11대 12대 국회의원 하고 그러다가 거기서 사무총장도 하고 원내 총무도 하고 말이야. 뭐 보니까 뭐 다 외울 수도 없을 정도로 벼슬 많이 했더라고. 그것뿐 아니라 소위 좌파들이 얘기하는 국보위는 아주 전두환 독재의 아주 핵심으로 생각하잖아. 국보위 의원을 했다고. 그거는 누가 국민이 선출한 것도 아니고 12.12 주동 세력들이 지명해서 정한 거라고. 국보위를 국회를 대신해서 역할을 했던 건데 그 국보위 의원까지 하고 그랬던 사람이면 확실하게 애국 우파인 줄로 남들이 다 알 거라고. 그런데 이거 어떻게 또 대통령 욕심이 나가지고 김영삼이하고 대권 후보를 하다가 떨어지고 나니까 승복하지 않고 또 탈당해가지고 무슨 뭐 국민의당인가 뭔당인가 또 새국민당인가 뭔가 나 이름도 모르겠어. 그걸 또 만들어가지고 하다가 그 다음에 대통령을 지지한 걸 보면 극과 극을 왔다 갔다 했어. 전두환 대통령하고 같이 일을 했던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 때 노태우 정권 때 정무장관까지 했더라고. 정무장관 했던 사람이 또 김대중 정권에 가가지고는 말이야 국정원장을 했어. 그 무슨 새정치 뭐 민주연합인가 뭐 그것도 창당하는데도 가서 또 끼어가지고 말이야. 응? 근데 재주도 좋은 사람이야. 사람이 말이야 걸레 노릇하는 것도 어느 정도지. 뭐 걸레야 책상도 닦고 방바닥도 닦고 문틀도 닦고 아무거나 문짝도 닦고 다 닦아도 되지. 그런데 이거 걸레는 사람은 걸레는 아니잖아. 그 생각이 있는 게 사람인데 그러고 더구나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소위 좌파 우파 이렇게 있는 거는 좌파는 일종의 말이야 공산주의는 우리 전 국민의 보통 국민의 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럼 그쪽에 가가지고는 그 하라고 그러더라도 안 해야지. 그러면 여태까지는 뭐야 위장해 있었다는 거 아니야. 어느 게 진짜야. 우파에 있는 게 위장인가 좌파에 가는 게 위장인가. 어느 거 하나는 가짜 아니야. 자기 양심에 어긋나는 거 하잖아. 그런데 김대중 정부에 있다가 또 노무현 정부에 또 노무현하고도 잘 지내다가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지지까지 했어. 근데 뭐 김대중이나 노무현이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으니까 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일리부터나 전리부터나 대한민국 아니에요. 대한민국 그래도 역사의 기록은 분명히 좌파 정권에 있다가 우파 정권에 갔다가 우파 정권에 있다가 좌파 정권에 갔다. 이거는 자식들 보기에도 창피하고 어떤 후배들이 봐도 창피해.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요. 나는 솔직히 말이야 김대중 정부 때 그 핵심 요직에 있는 친구가 나를 소개해가지고 나 김대중 씨 대통령 되기 전에 몇 번 만났다고. 여기 우리 같은 지역에 사니까 그리고 하루 종일 같이 무슨 행사를 하는데 옆에 같이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대통령 된 다음에 뭐 하나 하라고 그러는데 난 안 했어.
그 시계도 기념 시계도 내가 몇십 개를 나한테 주는 거를 다 논해주고 난 한 개도 안 가졌어. 그래서 누구 앞에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 나는 김대중 대통령이 훈장을 준다 해도 나는 훈장도 안 받는다. 왜? 내 사상 이념하고 안 맞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잘 맞춰? 어? 문 대통령하고 말이야 그랬다가 또 윤석열 대통령 또 지지 선언했어. 그래서 이 사람이 말이야 출세를 위해서 나라야 어떻게 되든 뭐 정판을 어떻게 되든 간에 자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보통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래도 그 양반이 벼슬 하면서 사람들한테 대화하면서 배운 것만 가지고도 기본은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강북 회장을 맡았다 그러길래 김원웅이라는 사람이 말이야 완전히 좌파로 낙인이 찍혀가지고 온 국민의 지탄을 받았잖아. 그래서 이 양반이 그래도 좌파 정부에서 중앙정보부장, 안기부장도 했으니까 그쪽 사람들하고도 대화가 되면 이번에 역사관을 바로 세우는데 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그리고 인생을 마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 이종찬 개인으로 봐가지고도 아주 절호의 기회고 지금까지 왔다 갔다 헷갈리게 왔다 갔다 한 거를 이념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그리고 그냥 본인의 이념을 정리하는 것보다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인식하는 그런 지식인이 돼야 될 거 아니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왔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거 한술 더 뜨는 사람이야? 아니, 뭐? 되기 전에도 걱정하는 사람들은 많았었어요. 1919년이 대한민국 건국이라고? 그거 말이야 김원우이가 주장하고 문재인이가 주장하고 문재인이가 문재인이 주장하다가 그거 보니까 임시정부를 들고 나오면 그걸 건국으로 치면 건국 대통령이 이승만이 되니까 그 덮어버린 거요.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냥 덮어버렸다고. 반대 여론도 많았지만은 이승만 때문에 눈에 가시라. 그래서 사람들이 덮었던 건데 이걸 또 들고 나와. 자기가 무슨 힘으로 지금 대한민국을 국가의 기본 요소가 국민과 그 다음에 통치권과 영토와 이거 3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중국 땅에 가가지고 피난 가가지고 그것도 일치단결한 것도 아니야. 초대 이승만 대통령을 미국에 거주하는데도 불구하고 인격적으로 또 외교 능력으로 봐나 대한민국의 임시정부 대통령으로서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분을 대통령으로 모셨어. 그러면 임시정부 26년간 대통령을 6년 한 사람은 이승만 박사밖에 없어. 다른 사람 다 1년도 못해서 수시로 바뀌는 거야. 왜? 좌우의 싸움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번에 이종찬이가 너무 좌로 갔던 강북회를 이제 중간 지점으로라도 끌어다 놓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인정하는 그런 계기가 되겠다. 나 이렇게 희망을 했는데 이거 오히려 한수 더 떠. 이 사람이 그래서 너는 죽을 때까지 별 수가 없구나. 이 사람 말이야 정신이 올바르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장관급 월급을 몇 번씩 줬다는 거, 또 국회의원을 보수를 줬다는 거는 국민된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억울해. 이 반환청구 소송해야 된다고. 어느 게 진짜야. 아니 좌파만 좌파, 우파만 우파. 그래도 우파 중에도 좌파를 어느 정도 포용하는 사람까지는 있을 수 있어. 화합 차원에서 내가 우리하고 이념이 좀 다르더라도 우리 편으로 인정을 해가면서 잘 무마하겠다. 그래서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 이런 선량한 생각은 좋은데 최소한도로 핵심 역할을 하면서 누구를 위해서 했냐 이게 그러면 좌파 정부 성립을 위해서 했느냐 아니면 우파 정부가 튼튼히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했느냐 그 어느 하나는 거짓말 아니야? 자기 양심 속인 거 아니야? 난 그런 사람하고는 정말로 이거 무서운 사람이다. 그리고 얼굴이 멀쩡한 사람이 왜 그런 썩어 빠진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고.
어? 그거 뭐 할아버지한테 뭐 잘못 배웠다든가 할아버지 사상이 그 좀 유전인자가 흘렀다면 그 할아버지 이혜영 씨가 무정부 사회주의자야. 그러면 원조야. 우리나라 국민으로서는 아마 김일성보다도 원조 선생님일 거야. 그런데 그 집안으로 보면 자기 이혜영 씨는 이종찬 씨의 할아버지고 그 위에 정조 할아버지는 이조 천판, 공조 천판, 형조 판서 뭐 다 지낸 사람이야. 고종 임금 밑에서. 그러면 그 양반이 독립운동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될 의무다 이게. 왜? 책임이 있잖아. 막강한 국무위원 자리, 지금으로 말하면 국무위원 자리를 몇 가지나 다 했고 또 혼맥을 보더라도 흥선대원군에 뭐 외손녀하고 뭐 이렇게 얽히고 고종에 뭐 매촌하고 얽히고 이렇게 해서 왕가의 인척이야, 친인척. 그러면 이 마지막 우리 대한제국이 무너지게 한 일말의 책임이 있는 집안이라고. 그리고 재산도 말이야 엄청 뭐 많은 걸로 나오더라고. 요 구리시, 남양주시, 또 거기 마석까지 끝까지 일대가 전부 그 양반들 소유의 땅이랐다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많은 땅도 가지고 또 명동에도 뭐 몇천 평의 대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고 이러는데 그 정도라면 정말 국민 앞에 속죄하는 의미로 독립운동하다 죽어도 그거는 말이야 다 못 갚는 거지. 은혜 입은 거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말이야 다른 사람의 몇천 배 허가하고 누리고 잘 지냈으면 말이야 대한민국이 말이야 이렇게 불행하게 됐으면 정말 일제가 망할 때까지 정말 죽도록 운동해야 되는데, 그리고 자기 할아버지는 또 상해 임시정부에도 가담을 안 했어. 인정을 안 했다고. 그럼 할아버지하고도 또 생각이 달라 보면.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그 유전자도 좌파 성향 쪽에 있는 쪽만 좀 받고 또 대한민국을 위하는 그런 애국적인 유전자는 팽개치고 안 받았나 봐. 차라리 자기 사촌 이종거리는 그 사람은 뭐 자기 민주당이니까. 막내 삼촌의 아들인데 거기 차라리 아예 그 좌파 쪽에 가서 정치하니까 그 일관되게 했어. 그 사람은 우파에 왔다 갔다 하지 않았어. 그런 사람은 그런 대로 또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이념을 가지고 평생을 살 수도 있어. 뭐 그거까지는 우리가 탓할 수가 없지 사실은. 그러나 상당 핵심부에 주동인물로 있으면서 어느 게 진짜냐 이거야. 그러면 그 자리에 있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했느냐 말이야. 어느 한쪽은 거짓말한 거 아니야? 자기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한 거지. 아니 근데 문제가 이 사람이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정권을 거치면서 어떤 요직을 다 차지해도 그걸 다 누릴 수 있었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같이 하는 사람들이나 그 대통령이나 오늘날의 윤석열이나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까지 이런 인간들한테 자리를 그런데 준다는 것이 이게 미친 나라 아니면 이게 어떻게 그거에 뭐 가능하냐고. 나라가 미쳤다는 거는 어쩔 수가 없지만은 우리나라가 지금 말이야 특히 좌파는 그거를 배격하고 형편없이 짓밟아. 그러나 그러니까 우파라는 우파는 인간들이 등신들 우파에 아니에요.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짓밟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 확실한 우파도 아니야. 똑같은 기회주의자들 아니,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남로당을 조직하고 남로당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을 테러해서 사람을 죽이고 또 6.25 사변 때 김일성한테 남한에 쳐내려 가면 남한 백성들이 다 우리 남로당들이 한영 만세를 부를 거다. 그 금방 남조선 해방된다. 이렇게 해서 6.25를 일으키게 한 6.25 전쟁을 일으키게 한 원종 중에 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 아들 원경 스님이 지금도 말이야 그 얼마 전까지 평택에 무슨 절에 주지로 있었잖아. 그리고 무슨 그 비슷한 사람들 뭐
박원순이하고 또 무슨 관계도 짓고 해서 언론에 나오고 이랬는데 그래서 야 자유민주주의가 그래서 좋구나. 공산당 빨갱이들 말이야. 아 그뿐이야? 지금 말이야 박지원이 같은 사람도 할아버지 아버지가 다 무슨 공업 말이야 온 집안이 전부 자익활동을 하고 자익으로 순국을 한 사람들인데 아 지금 무슨 중앙정보부장도 하고 국회의원을 몇 번씩이나 해. 아 진짜 나라가 완전히 그냥 좌파 세상을 한번 완전히 넘어갔으면 아니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야지 이 반동적인 넘어갔는데. 거를 완전히 그냥 아니 끊어버리지. 넘어갔는데도 정신 못 차리잖아. 그때는 또 아우성 치고 아니, 좌파 그러니까. 아이가 이래놔 놓고 좌파는 안 되겠다 아니 해놓고 5년이 아니라 10년 20년 해갖고 완전히 나라가 끝장을 내봐야 돼. 안 그래 거의 80년 동안 계속 이런 좌파 사상 때문에 이렇게 몸살을 앓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한번 해갖고 완전히 나라를 거덜내야지만 근데 정신 차리지. 좌우간 이번에 말이야 역대 대통령 중에 정말 군사 독재를 했다고 얘기하는 좌파들이 적으로 생각하는 우리 전두환 대통령도 지금 윤석열이 같이 그렇게 표현을 못했어. 강력한 표현을. 그래서 표현을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다르니까 문제지. 표현을 했으니까 얼마만큼 실천하는가를 우리가 지켜봐야지. 아니 지켜보는데 얼마큼 시간을 줘야 되는지 그게 문제지. 아니야. 할 수 있는 힘이 또 있어야 돼. 할 수 있는 힘이. 그냥 자꾸 성급하게 떠밀면 넘어진다고. 그러고 지금 윤석열이 전개에 아무런 발판이 없잖아. 국힘당도 자기 사람 없어. 아니 없는데 그런 게 이종찬 같은 놈을 강북회를 갖다 놓으니까. 이종찬은 그 윤석열하고 상관이 없어. 그건 원래가 좌파들이 하는 거요. 그 단체는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앞으로 가감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훈부 장관이 독립운동 할 때까지는 독립운동에 힘을 얻기 위해서 좌파한 것까지 용서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도 계속 좌파를 위하고 북쪽을 추종하는 세력이라면 우리 국가의 예산으로 보훈보상금 줄 수 없다. 이거 딱 돈 끌으면 돼. 그건 할 수 있어. 그러나 다른 거는 민주주의 국가 아니야? 자기들이 선출하니까 김은희 같은 놈도 선출하잖아. 그건 어쩔 수가 없어. 그 윤석열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야. 예상이 없고 발행할 수 없어. 오히려 윤석열이가 지명하면 그 사람이 더 안 되고 더 반대에 있는 사람 시켜. 그 좌파는 여태까지 내가 건국회장 할 때도 강복회하고 서로 고소하고 내가 멱살잡이까지 할 지경까지 가서 싸웠어. 왜? 강복회장을 지금 누가 결정? 강복회 회원들이 뽑는 거지. 강복회 회장은.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 우리 건국 60주년 기념행사를 하려고 이명박 대통령하고 다 사전에 얘기가 돼가지고 그 60주년 기념행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강복회가 말이야 뭐라고 성명을 발표하냐. 대한민국 건국 세력은 친일파들이다. 이 나라는 친일파가 세웠다. 그래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도 하고 가서 말이야 직접 가가지고 야 이 나쁜 놈들 너들 그러면 공산주의 국가 세우려고 독립운동 했냐? 똑바로 얘기를 해라. 정체성을. 만약에 독립운동 자체를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건국을 위해서 독립운동 한 게 아니고 북한의 김일성을 위해서 공산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독립운동 했다면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당신들 예우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싸움도 하고 이랬어. 그런데 그게 이 사람들 말이야. 어떤 사람들이 그래. 우리가 왜 좌파냐. 야, 너희들이 하는 행동은 소위 말해서 자경 언론들에서만 부각을 시켜. 너 잘한다고. 거기다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한 제일 선두에 섰던 자가 누구야? 김구 아니냐 말이야. 김구에 추종을 하고 니들은 무슨 행사를 하더라도 김구 기념관에 가서 하고 거기서 애국가 안 부르지 않냐? 대한민국 인정 안 하는 거 아니냐 말이야. 그 대한민국을 인정 안 하려면 누구를 위한 독립운동 했냐 말이야. 그 정체성을 밝혀라. 그래서 내가 그 가서 싸움도 하고 이랬는데 그 저들이 패면 또 형무소 갈 거고 너희들이 패고 싶은 심정인데 때리 맞을 수도 없고 말이야. 근데 그 자경화돼 있어. 왜냐하면 분위기 자체가 자경화돼 가지고 그 우쪽으로 들어오기 힘드는데 그거는 우리 국민 여론으로
물매를 때려야 돼. 이거 강복회가 만약에 계속해서 북한 편을 들고 북한을 좋아한다면 그 연금을 받든지 보상금을 받든지 북한에 가서 받아라. 우리 국민으로서는 줄 수 없다. 이렇게 나가야 돼. 그 대통령이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국민이 해야지. 근데 문제는 근본적으로 문제는 정치하는 사람들한테도 있지만은 국민이 어리석고 국민이 뭔가를 제대로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선거로 심판할 수 있고 얼마든지 제도적으로 우리가 이거 시정해 나갈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말이야 우리가 소위 말해서 우파 애국 세력들은 무슨 이종찬이라는 사람이 태극기 세력을 모독하는 발언을 했잖아. 어? 태극기를 오염시키지 말라. 아니 태극기 들고 애국하겠다고 나와서 공산주의 국가로 되면 안 된다고 애원하는 사람들이 그게 무슨 죄를 짓는 거고 무슨 그게 태극기에다 무슨 먹칠하는 거야? 그런 발언을 하는 그 사람들을 그냥 놔두고 보기만 하는 게 자유민주주의 애국 시민들이요.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하고 이종찬의 관계 때문에 윤석열 지지하는 인간들이 전부 다 입 닫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 이종찬이가 윤석열 절친한 친구의 아버지라고 하니까 그 윤석열 지지하는 인간들이 전부 다 입 닫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야. 그렇지 않아. 지금 말이야. 내가 만나는 우파들 보면 이거 이종찬이 말이야 이거 그냥 두면 안 된다. 아니 그러니까 쫓아왔고 지금. 아니 그리고 이건 윤석열이 할 일이 아니라 윤석열이하고는 경기고등학교인가 뭐 서울대학인가 같이 댕겼다는데 그거 가지고 뭐 경기대학 서울대학 같이 댕긴 놈이 한두 놈이야? 그거 가지고 정치 못하면 안 되지. 그거는 그 사적인 인연이 있다 해도 그거는 대통령으로서 그거 한다 그러면 대통령 자격 없어. 그리고 본인이 위험하다 그랬어. 여기다 우파들이 얘기가 이거 만약에 이런 거를 묵인하면 당신이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 왜 국민들이 그런 울분을 가져야 돼. 곧 8.15도 다가오는데 과연 이 관계를 이걸 어떻게 또 정립하는지. 근데 8.15 나와도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말을 안 해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하는 식이야. 그게 나와서 싸움은 안 해도 아니 국민학교만 나와도 국가는 영토와 국민과 통치권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러고 이 사람 말이야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하고 있는데 저거는 초등학교도 안 나온 놈이나 할 수 있는 거짓말이야. 뭐라고 그러는데 얘기하냐. 강복절이라는 거를 45년을 강복일로 잡는 거는 이치에도 맞지 않고 국어사전을 쳐다봐도 용어에도 안 맞는 거예요. 강복이라 하면 국어사전에 잃었던 주권을 되찾음 이렇게 나와 있어. 그 단어가. 그리고 해방이라 하면 해방은 억압에서부터 벗어남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1945년 8월 15일은 해방이야. 그리고 일본 패전일이고 태평양 전쟁 종전일이고 그거야. 그런데 우리가 태평양 전쟁 종전일 일본 패망일을 우리가 기념해 줄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1945년도에 해방이 되고 나서 정말로 우리나라 대통령이 국민들로 하여금 선출이 되고 재헌국회가 성립이 된 거는 1948년 7월 달에 재헌국회에서 헌법을 제정하고 그 다음에 8월 15일 날 대한민국 건국을 선포했다고. 그래서 6.25 전쟁이 2년 후에 났다고. 그 6.25 전쟁이 나고 난 다음에 기념식을 1950년도에 기념식 할 때도 분명히 기념사에서 제3회 대한민국 건국절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뭐 역사를 한번 뒤잡아 보니까 모 신문사 기자가 이거 연도를 잘못 착각해가지고 오히려 연설을 잘못한 걸로 생각을 하고 1945년이 강복된 걸로 이렇게 수정해서 신문에 나간 게 전쟁통에 그냥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뺏겨버렸어. 좌파들이 주장하는 게 바로 건국을 인정 안 하는 세력들이 원하는 대로 간 거야.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미 군정을 3년 동안 했다고. 그러면 우리 정권은 우리가 가진 게 아니야. 3년 동안은. 그러면 우리의 주권을 못 찾아왔으니까 우리가 기념해야 될 일은 하나도 없어. 일본 망한 거 보고 박수 친다는 거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사실 뭐 저도 솔직히 1945년을 강복일 강복이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해서 해방일이야. 해방일이든 강복일이든 같은 개념으로 해서 우리가 축하를 일본하고 끝난 거를 우리가 축하를 해 왔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저한테는 사실 좀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그러니까 거야. 잘못된 그 왜냐? 정리를 정상적으로 강복이라는 용어는 강복을 했을 때 쳐야지. 그러면 우리는 좌파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미군정을 우리 정권으로 인정하느냐 말이야. 그것밖에 안 되잖아. 우리가 강복했다 그러면 정권 우리가 안 가지고 미군정 장관이 우리나라 다스렸는데 그걸 강복했다 그러면 그럼 우리 미군은 우리를 다스려도 좋다는 얘기야? 그 말이 안 되잖아. 근데 그런 무식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 무식한 얘기를 국민도 그냥 이거 뭐 강복이든 뭐 해방이든 뭐 거기 그거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근데 이거는 분명히 국제적으로도 망신스러운 거야. 저 나라 사람들은 강복이 뭔지 해방이 뭔지도 모르는구나. 그리고 역사라는 게 무슨 뭐 자꾸 쳐올라 간다고 해서 좋은 거 아니잖아. 중국도 1949년도에 건국한 거야. 장개석 정부가 중앙 미국을 통치하다가 자기들 공산주의 정권 수립은 1949년이야. 그 49년이 건국일이야. 근데 역사가 무슨 오래된 게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뭐 반듯하게 좋은 나라를 합법적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고 세웠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근데 지금 우리 193개국의 외교를 맺고 있으면서 주재국에 말이야 우리나라의 건국일을 선전하고 그거를 기하로 해가지고 많은 그 나라 기빈들을 초청하고 각국 대사관에 대사들을 초청해놓고 대한민국 건국일이 1948년 8월 15일이라는 거를 당당하게 얘기를 못하니까 어중중해 하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시끄러우니까 그냥 안 하는 거요. 대한민국은 건국일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가 있고 군사력은 6대 강국이라 그러는데 이제 지도급 나라 아니냐 말이야. 지도급 나라가 어떻게 자기들 나라 건국일도 하나 정립을 못 하느냐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뭐 그동안에 중간에 이제 역사 교육이 좀 붕 떴다는 생각이고 저는 45년도에 해방이고 강복절이고 건국일은 48년도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지금 1945년이 일제가 망한 날이고 근데 여기 일제가 망한 날이지만 덕분에 우리는 해방이지. 날이고 해방이야. 강복은 아니야. 강복이라는 용어는 강복이라는 용어는 48년도에 쓴다고 그러면 이거 굉장히 잘못돼 왔던 그렇게 잘못된 걸 그냥 온 국민이 그걸 잘못된 걸 그냥 가만히 있어. 그 누구도 고치려고 마음먹지도 않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는 강복이라는 자체를 사실 쓰면 안 된다는 생각. 그러니까 강복이란 거는 쓸 수 있는 게 3년을 빼고 참면 돼. 1945년은 해방일이고 강복절로 하려면 1948년을 강복절로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복절을 48년도에 쓰기는 참 애매해서 차라리 강복절이라는 말 안 쓰면 45년도를 해방일로 하고 그러니까 건국절로 하면 되는 거예요. 건국일로 하고 그렇게 하면 되고 그러니까 강복이라는 말을 쓰기가 굉장히 애매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국어 사전의 뜻을 마음대로 고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사전의 뜻대로 한다고 그러면 강복절이라는 말을 차마 우리는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안 쓰는 게 차라리 낫지. 네, 저는 그런 느낌이에요. 차라리 안 쓰는 게 나은데 앞으로 왜 1945년 강복절이라고 그러느냐 말이야. 그거를 이승만 박사가 건국절을 강복절로 인식을 하고 했던 거를 뺏어가려고 그냥 절로 그냥 그대로 가지고 그걸 건국일이라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냥 가져간 거요. 좌파들 여론이. 그래서 지금도 나는 그렇게 생각해. 대한민국의 여론은
좌파들이 장악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강복절로 기념을 해왔잖아요. 45년도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결국 임덕기 고모님의 정리를 하면은 강복절이란 말은 저로서는 쓰기가 참 어렵고 45년도를 해방일로 쓰고 48년을 건국일로 쓰면 간단할 것 같은데 강복이라는 그러니까 말은 해방일을 굳이 기억해야 될 이유가 없어. 그렇잖아. 그 일본이 물러갔기 때문에 아니 일본이 물러간 거는 물러간 거고 만약에 일본이 물러가고 그럼 중국이나 소련이 우리를 지배했다. 그러면 그래도 우리가 그냥 그 강복이라고 그래? 아니 나라를 또 다른 놈이 뺏어가도 그럼 우리가 강복이라고 그러냐고. 그거 안 되잖아. 그거는 진정한 강복이라는 것은 사전의 용어대로 정말 우리의 주권을 다시 회복해야 그게 강복이야. 그러니까 새삼스럽게 제가 느끼는 게 저도 교육을 굉장히 좀 잘못 받았다는. 잘못 3년 받았지. 동안 대한민국 아니지. 대한민국이 주권이 없었지. 미 그러니까, 군정 기간에. 그러니까 이제 또 말씀하시니까 48년도가 이제 정확하게 만약에 그때 당시에 그 미영소 뭐 이 3개국 외상회의에서 대한민국은 저 독립국가를 만들기 전에 신탁 통치를 한 5년 정도 하자. 뭐 그때 기간도 안 정했지만 신탁 통치가 만약에 성립이 됐다. 그럼 신탁 통치 받으면서 그 우리가 강복제라고 그러겠어? 강복제로 그러면 안 되지. 아니 우리가 남의 신탁 통치를 받으나 식민지 지배를 받으나 받기는 마찬가지인데 그거 되겠냐고.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지. 부모님한테 제가 교육을 새로 받았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거를 강복절 아니 그 강복회에서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정리를 해 나갈 거냐고. 당장 8월 15일 날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건국을 인정을 안 하면서 저 사람들이 훈장은 전부 건국 훈장이야. 내가 그래서 그때 강복회 가가지고 너들 훈장 다 내놔. 건국이 아니라면 무슨 건국 훈장이야? 대한민국을 말이야 독립하는 목적이 대한민국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나라를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 아니냐 말이야. 그래서 건국한 걸 인정했기 때문에 건국훈장 받은 거 아니냐. 그럼 건국훈장 반납해라. 그래 자기들이 한동안 말이야 일부 강력파들은 반납하자. 그렇게 또 동의도 하긴 했어요? 그렇게 또 반납하자고 얘기를 했어요? 한 사람들도 있었어. 그거는 일부는. 또 그나마 그래도 다행이네요. 자기 주장을 가지고 있는 그거는 거니까. 진짜 아주 순박행이지. 네. 그 사람들은. 네. 우리는 통일건국회. 남북 통일이 되고 나서 완전한 건국이 되면 그때 가서 훈장 받으면 된다. 그러니까 반납하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어. 일부 강경파들. 근데 그분도 나이가 몇인데 아직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꼭 이제 고집을 해야 되나? 내가 그때 당시 회장할 때에도 좀 많이 살아 있었는데 지금 다 죽은 거 없어. 한 사람도 없어.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은 하나도 없어. 그러면은 지금 강국회는 그 후손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후손들이 다 하는 거지. 그러면서 또 아직도 그런 그 조상들이 가지고 왔던 그런 사관을 가지고 있어서 이종찬이가 나보다 2살 더 많은데 할아버지가 독립운동 했지 자기 아버지 한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거의가 지금 그때 독립운동 한 사람들은 지금 105살 넘어 거의가. 그러니까 105살 되는 사람 너무 살아있는 사람이 없잖아. 그래서 당장 지금 어떻게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되나요? 계속 그렇게 이종찬이가 주장하는 대로 이렇게 끌고 갈 건지 어떻게 이걸 그거는 이종찬이의 주장에 불과하지. 그게 파급 효과가 있는 것도 벌써 아니야. 3일날 그 대한민국의 원년을 1919년도라고 어제 선포했다는 거 아니에요? 강복회에서 강복회가 선포한다고 해서 유효한 거 아니잖아. 또 우리가 이제 우파들은 또 8월 15일 날 또 1948년도에 건국절이다 하고 또 선포한다고. 그건 각자 가는 거지. 그건 무슨 강복회 우리가. 근데 이제 우파 단체라고 해봤자 제대로 국가에서 지금 인정도 못 받고 있고 강복회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단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는 독립운동자에 대한 인정이지 강복을 인정하는 건 아니야. 강복회라는 게 강복운동은 날짜가 정해진 게 아니라 대한민국 건국을 전제로 하고 강복운동한 걸로 보니까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리고 그 사람들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게 보훈처에서 하는 일이지 그거를 무슨 자기들 주장을 인정해 주는 건 아니야. 법적으로는 아무것도 인정 안 하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여 우파 단체들하고 만나면 나하고 만나는 거는 강복회하고 싸울 때만 강북절이 1945년이라고 우기는 얘기를 들었지 나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다 지금 얘기하면 뭔 소리냐. 아니 국민학생이라도 국토와 영토와 국민과 통치권이 없는 나라는 아니 차라리 망명정부로 그러면 돼. 망명정부는. 근데 무슨 임시정부야. 임시정부가. 그러고 임시정부가 귀국할 때도 인정을 못 받았어. 미군들이 여기 있으면서 어떤 단체에게 통치권을 빨리 넘겨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어. 왜? 독립운동했다는 사람들이 좌우로 싸움해가지고 더구나 여기 들어와서 여기서 이미 말이야 박은영이가 뭐 남로당 조직하고 여군여의도 말이야 무슨 조선 건국 동맹을 뭐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저 미국에서 볼 때는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게 탄생할 위험성이 있고 이러니까 그 임시정부 요인들 들어올 때 임시정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는 귀국 안 받는다 이랬어. 미군정에서. 그런데 그럼 개인 신분으로 와라. 그래서 개인 신분으로 들어왔어. 그 임시정부 간판을 들고 들어온 게 아니고 그 간판 인정 안 했다고. 간판을 인정하든 안 하든 개인으로 오든 그 사람들이 국내에 와서 어떤 자리를 원했길래 아무도 한 건 없어. 그럼 아무도. 네. 여 와가지고 그럼 미국에서 남로당에 들어간 사람은 남로당에 들어갔고 또 여운여의가 하는 뭐 조선 건국 동맹 뭐 이런 데 들어가면 들어가고 그 자기 취향대로 정치단체에 들어갔지 우리 임시정부로 한다는 얘기는 꺼낼 수가 없는 게 미국에서 인정을 안 하는 거야. 미군정에서 너희들이 무슨 임시정부냐. 그리고 니들이 우리 전쟁에 한 역할이 뭐냐.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 외교적으로 이승만 박사가 미국에 있으면서 각층에다가 참전 선포도 전쟁 참전 선포도 했고 그 다음에 외교 활동을 통해서 종전 끝나면 우리 대한민국은 독립국가를 만들어 한다는 것을 다 묵시적으로 인정을 다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은 독립시킨다. 독립국가를 만들어준다. 이렇게 약속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중국에 솔직히 임시정부라는 거는 열심히 독립운동을 한 사람도 있지만 내가 알기로는 말이야 우리 어릴 때 거기 말이야 무슨 군자금이라 이래서 독립자금을 그 부자들한테 가서 막 밤에 가가지고 돈을 걷어 가지고 가 중국으로 그 중에 말이야 배달 사고가 나가지고 노름을 하고 돈 잃고 돈 걷어 가지고 하고 뭐 이래가지고 신용이 떨어져가지고 돈도 많이 부자들이 진짜 순수하게 독립운동 하는데 필요한 독립자금이라면 더 많은 돈을 낼 수 있는데 이 건달뱅이들이 노름꾼들도 와서 달라고 그러고 말이야 이래가지고 그리고 중국 도망가면 전부 다 독립운동 한 것 같이 떠들고 다니고 그랬다고.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해서 순수하게 독립운동을 하고 자기 전 재산과 전 가족의 생명을 바쳐가면서 독립운동 한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귀국해가지고 같은 형제가이라도 이시영 씨 같은 분은 이 박사 도와서 부통령 했잖아. 초대 부통령. 그러니까 이종찬이의 작은 할아버지는 정신이 바로 된 사람이요. 그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그 학교 다니면서 이시영 부통령 대단히 훌륭한 분으로 독립운동. 이시영 씨 후손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시영 씨? 네. 거기는 아마 후손이 없나 봐. 별로. 아유, 그러니까 올바로 된 사람은 그러니까 나쁜 짓 하고 못된 짓 하는 놈들은 자식도 많이 나가지고 잘 되고 역사 인물로 보면 말이야 아주 훌륭한 분들은 후손도 별로 없더라고. 또 어지러운 세상에 또 하신 말씀. 응? 또 이 어지러운 세상에 하신 말씀. 도대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나와갖고 도대체 살면서 이렇게 나라 걱정을 한 적이 있었나 진짜
뭐 이런 나라가 다 있나 싶은 그런데 생각이에요. 비록 그 보잘것없고 힘이 약한 목소리라도 계속 살아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야. 그 주장이 당장에 실현이 안 되더라도 그 맥을 이어가도록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소위 말해서 대한민국 애국 시민들은 대한민국 1948년 8월 15일이 대한민국 건국일이다 이렇게 아주 머릿속에 들어있어.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위안을 삼고 이종차이가 떠들어봐야 그 몇 명 좌파들이나 동조하지. 아니 1919년도에 아니 대한민국 그것을 중국서 따들여? 그러고 누가 인정했냐고. 민주정부는 국민이 인정해야 될 거 아니오. 누가 인정했냐고. 그러고 거기에만 있은 게 아니오. 상해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또 한성 이 서울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어가지고 임시정부가 그 나중에 통합했어. 상해로. 이게 임시정부가 너무 많으면 정부가 뭐 이렇게 많냐 이래가지고 무슨 도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래서 그 합쳐가지고 상해 임시정부가 됐는데 그거는 우리의 자존심으로 남겨주기 위해서 헌법 전문에다 넣은 거요. 우리 가만 앉았다가 미국이 전쟁에서 이기는 바람에 공짜배기로 해방되고 건국했다 이러면 안 되잖아. 그 독립에 대한 의지를 충분히 우리가 할 일을 했다. 대포를 쏘지 못해도 그런 무기가 없으니까 독립전쟁을 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정말 목숨 바쳐 독립운동을 한 선열들이 있다 하는 자존심, 민족의 자존심 때문에 그 헌법 전문에 넣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이종차이도 그러더라고. 또 이승만 박사도 인정했다고?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그럼 임시정부를 없었다 그러지는 않잖아. 완벽한 대한민국이 아니라는 것 뿐이지. 대한민국 헌법에 근거해서 대한민국이 선포가 되고 또 유엔에서 승인을 했고 그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정당한 대한민국이야.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유엔 회원국으로서 지금 더구나 이사국까지 들어가고 말이야 이러는 판에 창피하잖아. 건국도 너 언제가 건국이냐 물으면 대답을 못하는 거요. 이거 이렇게 주장하는 놈 있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요. 대사들이 예를 들어 8월 15일 48년 8월 15일이라 그러면 그거 아니라 그런 사람도 있던데 1919년이라 가던데 이런 뭐라고 그래. 자기가 일일이 논쟁을 할 수도 없잖아. 공무원들이. 근데 참 한심한 국민들이 지금 말이야 북한이 우리가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 박은영이가 지금 말이야 여기서 남로당 해가지고 그렇게 애를 쓰고 결국은 안 되니까 대한민국 건국하고 난 다음에 방공법을 만들어가지고 공산주의는 이제 불법이다. 그 전에 건국하기 전에는 공산주의 불법이 아니야. 미군정의 보호를 받아가면서 미국 사람들 민주주의 그대로야. 그래 했다고. 그런데 죽은 시체가 넘어가는 식으로 해가지고 상해를 타고 이북으로 가가지고 김일성보다도 훨씬 더 큰 사람이야. 경륜으로 봐서 박은영이가. 근데 결국은 말이야 6.25 사변 끝나고 나서 간첩죄로 뒤잡아서가지고 죽었잖아. 그러면 만약에 그 박은영의 아들이 북한에 있었다면 살아남겠냐고. 온전히 박지원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다 공산당에 했다고 박지원이가 북한에 있었으면 오늘 국회의원 하겠냐고. 그거 시켜주겠냐고. 거기서 이 자유를 누리는데 이 가치를 왜 모르냐. 이게 그게 답답한 거요. 너희들이 말이야 대한민국의 모든 혜택을 다 누리고 보호받고 있잖냐 말이야. 그러니까 이 나라 얼마나 좋은 나라야. 대한민국이 북한에 있었다고 치면 저거는 말이야 아버지가 중죄를 지고 반역으로 죽으면 그 아들이 뭘 하겠어. 인민반장도 안 시키지 무슨 국회의원이야. 국회의원은. 그런데 나는 그 원경 스님이라는가 그 박원영의 아들 스님 박원수하고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걸 보고 그 사람이 또 말한 거를 어느 잡지에 나온 걸 보니까 야 이거 말이야 유전자를
이거 못 바꾸는가 보다. 어? 그래서 막 스님으로 머리 깎고 속죄하는 기분으로 이 민족에 대해서 아버지가 지은 죄를 속죄하는 기분으로 나는 성녀가 된 줄 알았더니 그거 아니야?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말이야. 그렇다면 박지원이도 말이야. 그거 속죄 안 하고 저장도 안 하고 지금 누리고 있는 거 지금 우리가 말이야. 야, 이거 정말 원경스님하고 만약에 비교를 한다면 저 사람 진짜 우리 저 대한민국의 국고를 흉내내는 거를 지금 우리가 용인해야 되느냐? 이거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 지금 말이야. 정교조 애들이 역사 교육을 전부 왜곡으로 가르쳐 가지고 그 대한민국이라는 거는 말이야. 정상적으로 교육을 하면 국가란 3대 원칙이 있잖아. 3대 요건이. 그거 가르치고 그럼 우리는 1945년도에 일본 일제로부터 일제가 폐망하는 바람에 우리가 해방됐고 그 다음에 3년 동안 준비 과정을 거쳐서 유엔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대한민국 건국 선포를 하고 그 다음에 그해 12월 달에 유엔 총회에서 승인받았다. 이렇게 당당하게 가르치면 애들이 그거 맞습니다 하고 다 배우지. 아니에요. 그거 왜 45년도에 일본 사람 망했는데 왜 그때부터 우리가 강복했다고 왜 말 못합니까? 이러면 야 강복이란 용어를 한번 찾아봐 사전에. 강복이가 해방하고 어떻게 다른지 국어사전 한번 찾아봐. 이러면 끝나는 거요. 근데 이 정교조 놈들이 말이야. 그러면 정교조 아닌 놈들은 뭐 때문에 그러냐? 눈치가 오는 거야. 왜? 정교조들이 공격하는 게 싫어서 싸우기 싫어서. 아니 그리고 결정적으로 7월 17일 날 그 헌법을 우리가 만들어서 발표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헌법을 만들고 그 대한민국을 그런데 재헌절은 시비 못 걸거든. 그러니까 아니 순서대로 법을 만들고 대한민국을 건국했어요. 그 법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네. 상생한 거요. 그러니까 그래 재헌절은 절로 인정을 하는데 국경일로. 네. 재헌절에 대해서는 시비를 못 걸어. 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을 만든 거는 그 헌법이 기본이란 말이야. 네. 그러니까 그 시비를 못 걸어.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헌법 만들고 48년 8월 15일 건국일로 기념하는 게 당연한 거지. 여기서 시비를 건다는 것이 법은 나중에 만들고 국가는 그 전에 만들었고 이렇게 한다는 게 모순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주권을 제대로 찾지 못했다는 것은 뭐냐? 틀도 갖춰지지 않았고 네. 기본법이 헌법 아니냐 말이야. 나라의 네, 기둥이 네, 되는 네. 기본법이 그거의 7월 17일 48년 네. 7월 17일 날 선포한 거요. 네. 대한민국 7월 17일 날 대한민국 헌법을 공포한 거라고. 국가 체계를 갖추고 8월 15일 날 정식 국가 선포를 한 것이 당연한 건데 그럼. 지금 좌파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억지 쓰는 거지. 훌 섞어 버리니까. 그래 훌 섞어가지고 그냥 들이뭉실해가지고 억지를 쓰는데 문제는 이승만 박사도 너무나 건국 초기에 할 일이 많고 전쟁 겪고 하면서 그거 가지고 논쟁할 정도가 아니야. 한간하지를 못했어. 먹고 살기도 바쁘고 국민들이 다 보릿고개 가난해서 허덕이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빨리 배 안 고프게 해줘야 되느냐. 또 무너진 이 국토, 파괴된 국토 어떻게 회복하느냐. 이것 때문에 신경 쓰느라고 그거 논쟁할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넘어간 거야. 좌파들이 뭐 그러더라도 좀 그러다가 지치면 이제 안 하겠지. 막 이렇게 좋게 생각하고 넘어갔어. 그러면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5.16 혁명을 해가지고 정말 이 나라가 정말 초고속적인 성장을 해가지고 하면서 문화재라든가 이런 건 전부 다 복원 다 했잖아. 사회간접자본시설, 고속도로라든가 제철공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다 하면서 이 이념 논쟁은 안 한 거야. 왜? 피곤한 거야.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다 배불리 잘 살고 일정한 지식 수준에 다 도달하고 국민이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군대 무식한 사람들 때문에 편지를 대필로 써줘야 돼. 자기 집 주소도 못 쓰는 사람들이 많아서 문명자들이.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생활 수준이 높아지니까 고등학교 졸업 안 한 놈은 군대 오지 마라 이렇게 했다고 한동안. 고등학교 졸업 안 한 놈은 왜? 왕따 될까봐. 교육 수준이 차이가 너무 나면 안 되니까 그 고졸 이상 군대 가도록. 그런데 그렇게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하면 용어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그리고 이치에 맞지 않잖아, 그거를. 아니, 헌법도 생기기 전에 대한민국이 생겼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럼 그 대한제국이라는 명칭도 대한민국이 아니야.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체성도 결정하지 않았어. 어? 대통령을 어떻게 뽑고 뭐 장관을 어떻게 하고 하는 틀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거 아무것도 안 했다고. 그러면 1919년도로 되돌아가자는 얘기야 뭐야? 미개 나라로. 그 후퇴 가자는 얘기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이거는 누구도 논쟁을 안 하고 나는 건국회장을 했기 때문에 어디 가도 당당하게 어떤 지식인들 교수들 보고도 그 얘기를 해. 교수들 모임에 가서도 또 뭐 목사들 모임에 가서도 내가 이거 대한민국 국민이 이렇게 무식해서 되겠나? 용어는 알아야 될 거 아니냐? 해방이 뭔지 강복이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말이야. 어리둥절해가지고 아니 뭐 해방하고 강복하고 다릅니까 이렇게? 아 국어사전 한번 쳐다봐. 그 찾아가기 전에 내가 설명해 줄게. 해방이란 억압으로부터 벗어나는, 강복이란 잃었던 주권을 되찾음 이렇게 나와 있어 사전에. 그 사전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사전대로. 그럼 우리가 언제 주권 되찾았느냐? 1945년도에 되찾았냐? 어? 그럼 미군의 속박을 받는 거, 미국은 우리를 통치하면 우리를 해방됐다 그러겠네, 독립됐다 그러겠네? 말도 안 되지 않냐? 그러면 수긍을 해. 아, 회장님 얘기 들으니까 나도 정말 별로 그 말이 그 말로 생각하고 관심이 없었는데. 저도 응? 똑같죠. 나 그런 식이야. 지금 우리 얘기나 생각하는 거나 일반 다른 사람들 웬만하면 관심 없는 사람 그렇게. 그게 그 말 아니냐. 뭐 비슷한 말로 다 생각하고. 뭐 아무 때만 어떠냐. 3년 차이가. 어? 그런데 엄밀히 따지고 보면 이건 엄청난 사기 행각이요. 어? 국제사회에서. 너희 나라가 언제 건국됐냐 대한민국이. 그 뭐라고 그래. 1919년도 됐다 그런 놈도 있고 1945년도가 강복됐다 그런 놈도 있고 지 생각대로 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박정희 대통령이 다른 문화재 보궐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미래를 내다보고 잘했는데 이거는 자연적으로 해소되리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이념 전쟁을 불러일으킬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그때 바로잡지 않았고 그러면 그 뒤에 다른 대통령도 누구도 우파 지지가 80, 90%확 밀어주면 지금도 예를 들어서 윤석열 당신 말이야 공산주의와 전쟁을 해라. 그럼 공산주의 한 20, 30%, 뭐 25% 제외하고 나머지 70% 똘똘 뭉쳐가지고 야, 한번 해보자. 끝까지. 무슨 소리냐? 우리가 반쪽짜리 공산주의 하면 되겠나?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정통성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막 밀면 윤석열이 그냥 얼씨구나고 한번 할 거야. 근데 지금도 말이야. 어느 놈이 더 많은지도 모르잖아. 어느 쪽이 더 많은지. 그래가지고는 대통령이 할 수가 없어. 이종찬 씨 때문에. 그런데 이종찬이는 접시물에 파도야. 지까지 해봐야 지 인격만 떨어져. 그리고 저런 사람이 안기부장을 해? 무슨 노태우 정부에서 노태우까지 죽은 노태우 대통령까지 욕먹어? 아, 저런 놈을 어떻게 정무장관을 시켰을까? 그리고 종로 구민들도 욕먹어? 어떻게 저 국회의원을 4번씩이나 당선시켰나? 아, 저런 대가리 가지고 있는 사람을 썩어 빠진 머리 속에 말이야 세포가 다 썩어 있는 건데 되는 소리를 해야지. 형 임기가 4년이고 2027년. 뭐 4년 동안 간다는 보장은 없어. 그래요? 아, 김원효도 중간에 쫓겨나갔잖아. 뭐 하다 보면 우파가 더 세면 쫓아낼 수도 있지. 뭐 4년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아니 뭐 국회의원이나 뭐 모양 대통령 모양으로 탄핵을 해야 나가는 자리 아니야. 아, 임덕기 회장님 같은 분이 강복 회장이 되면 딱 좋겠구만. 근데
왜 저러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 여기서 자자손손 말이야 지금 손자까지 6.25 사변에 말이 죽은 사람들은 한 대밖에 승계가 안 돼. 원호 대상자 국가 유공자가. 그런데 독립 유공자는 말이야 지금 거의 증손자까지 내려갈 거예요. 왜? 그때 다 죽고 없는 사람들이니까 국가에 보상하는 그게 없잖아, 보람이. 그래서 손자가 시작해서 받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손자부터. 그 당사자는 그때 다 죽고. 그래서 아니 대한민국을 이 좋은 나라 이걸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할아버지가 외놈들하고 싸우고 그 만주벌판에서 말이야 춥고 배고픈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 가족들 돌보지 않고 독립운동에 말이야 매진했다. 얼마나 자랑스러워. 근데 이 병신들이 말이야 그 조상 욕되게 만드는 거요. 설사 조상은 그때 당시에는 학문적으로도 공산당을 해도 이의가 없어. 왜? 미국이라는 저 먼 나라가 우리를 도와주리라는 건 생각지도 못했고,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는 건 6.25 전쟁에서부터 미국이 고마운 나라라는 걸 알았고, 우리는 소련이 가까이 있으니까, 붙어 있으니까 소련의 힘을 좀 빌려가지고, 소련은 또 일본하고 노일 전쟁 해가지고 저 전쟁에 패해가지고 패전국으로서 서름도 받고 했으니까 우리 같은 동병상련으로 우리 힘을 합쳐서 우리 독립하는데 좀 도움을 받겠다. 그리고 중국도 당시에는 장개석 정부니까 중국하고 소련을 덕에 얻고 독립운동을 하면 그래도 그 발판이라도 되잖아, 띵틀이. 그래서 그걸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거는 소련에 붙었더라면 거지 됐고 중국에 붙었더라도 이거 완전히 공산화 됐으니 이게 대만에서 우리를 먹이 살릴 거야 뭘 할 거야. 정말 천만다행 우리 이거는 그야말로 하나님 도우사. 하나님이 애국가 모양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사야. 하나님 도왔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나보다 더 잘 살고 더 출세한 사람들만 쳐다보려고 그러면 뭐 불만이 없을 수가 없지. 그리고 머리는 다 지식이 들 만큼 들었어. 우리 국민들이. 더더러 요새 젊은 애들 말이야. 뭐 군대에 뭐 대학 졸업자가 아닌 놈은 말이야. 학벌을 내놓을 수도 없을 정도로 대학교 재학을 아니면 다 대학 졸업자들이 군대 갈 정도야. 그런데 머리 생각은 다 뭐 대통령 하는 생각까지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생활은 여건이 좀 안 맞거든. 그러니까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 불만을 가지면 이 민주주의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형편에 맞는 거. 그리고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도 있다. 나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보다 불행한 사람도 있는데 내가 이 정도 살면 됐지. 내가 옛날에 살던데 그 환경도 살았는데. 그래서 나는 왜 역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서부터 집권해서 얼마든지 한 달에 걸치면 뭘 할 수 있어. 바로 내가 요구하는 대로 출세할 수도 있는데 왜 그럼 그걸 안 했냐. 내가 처음 시작을 나이도 젊고 해서 박 대통령이 뭐 군수 가는 자리로 한번 준비를 해가지고 군수를 하면 우리 국민들을 하나라도 제대로 좀 하는 그런 공무원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번 시범을 보이게 가라 했는데 내가 겁이 나서 내 면서기도 안 해봤는데 내가 군수 못합니다. 그 면장하다가 내가 연습 좀 해가지고 군수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내가 이 동장을 왔는데 그 동장을 하면서 뭐를 느꼈느냐. 엄청난 벼슬한 사람들이 다 이 동네 살았어. 장관, 무슨 국회의원, 무슨 뭐 군대 별자리들, 뭐 감사원의 뭐 원장, 부원장, 사무총장 이런 사람들, 대법관, 뭐 검찰총장, 뭐 법무부 장관 다 우리 동네에 살았어. 근데 장관으로 발령이 딱 나면 그 앞에다가 초소를 딱 치워 임시로. 그리고 경찰관이 그거 딱 전화기 비상전화로 딱 놔놓고 그것을 딱 지켜 경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에도
행정전화라고 그 바로바로 그냥 전화들만 연결. 옛날에는 이거 돌리는 것도 아니고 이게 교환 눌러가지고 교환하고 어디 대달라고 이럴 때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직통으로 장관들하고 통화해야 되니까 청와대에서도 바로 누르면 바로 불이 켜질 수 있는 전화기 다 나. 그런데 한 1년쯤 있다가 그거 이제 떨어져. 그 자리는. 온 가족이 막 울고 물고 말이야. 그 애들도 막 울고 말이야. 그거 보고 야, 너무 올라가는 거 안 좋다. 내가 그때 느낀 게 올라가면 떨어진다. 영원히 할 수는 없는 자리니까. 대통령도 임기 끝나면 나가 그만둬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욕심 부리면 안 되겠다. 그저 평범하게 내 발은 항상 땅에 있고 내 머리는 하늘 위에 가 있더라도 구름 위에 있더라도 내 몸은 땅을 디디고 서 있어야 안전하다. 그거 너무 출세할 필요 없다. 그래서 악착같이 출세하는 거 안 하고 그런 기회를 다 지나보내고 안 한 거요. 그리고 무슨 선거 처음 시작할 때 뭐 옛날에 국회의원이든 여기 뭐 시의원이든 구의원이든 내가 하고 싶으면 무투표야. 한 번 정도는 다 무투표. 다 그렇게 했어. 당신이 한다면 누가 그 상대를 하겠냐. 그래도 안 했어. 왜? 빚지르기 싫다. 표를 얻는 게 빚이다. 내가 그냥 좋게 커피 한 잔 사주면 고맙다 그럴 텐데 표를 나한테 주고 난 다음에 아마 저 딴 사람은 말이야 갈비도 사주는데 저 사람은 말이야 너무 짜다 이렇게 욕할 거 아니냐 말이야. 그래서 안 한다. 그리고 결혼식 부주도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안 하면서 예를 들어 5,000원 하면 아이고 이렇게 많이 부주해서 고맙습니다 할 걸 뭐 한 벼슬을 하고 난 다음에 5,000원 하면 이 새끼 말이야 표 찍어줬더니 응? 집에 출세하고 말이야 이럴까봐 그래서 내가 안 한 거예요. 안 하고 조용히 살고 지금도 내가 남들이 보면 당신이 그 좋은 자리 그 시절에 남들은 다 돈 벌어가지고 빌딩도 가지고 있고 벌어놓은 돈 가지고 잘 사는데 왜 당신은 지금 말이 그렇게 어렵게 사느냐 그러는데 쉬워하는 거 아니냐. 야 국가에서 다 조사해가지고 내가 차상위 보호 대상자인데 뭐 재산을 숨겨놨다든가 뭐 있으면 그거 해주겠나. 근데 나는 그게 창피하지 않다. 자랑스럽다. 왜? 나쁘게 돈 모아가지고 말이야 숨겨놨다가 지금 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고 그러면 뭐 그게 졸른지 몰라도 내 생각에는 안 맞다. 가난하면서 남한테 밥을 얻어먹고 차를 얻어마셔도 내가 올바르게 살아가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남들한테도 내가 떳떳하다. 하나도 커피 얻어먹어도 차 밥 얻어먹어도 난 떳떳하다. 나를 아는 사람들이 그래 당신은 내가 차 사줘도 아깝지 않아. 그 뭐 지금 이 나이에 말이야 내 친구들 중에 뭐 돈 1,000억 있는 놈도 누가 밥 사러 같이 밥 먹자 소리 안 해. 나는 말이야 다 후배들이 응? 옛날에 친구들은 다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니까 다 죽고 없고 근데 그 사람들이 있을 때 용돈도 많이 주고 이랬는데 요새 용돈 주는 사람은 다 죽고 없는데 그래도 후배들이 밥을 사고 어디 예식장 가도 이래서 제일 앞에 먼저 만나는 놈이 아이고 회장님 오늘 잘 만났습니다. 이 부주는 제가 넣겠습니다. 이래. 그리고 어떤 놈은 또 전화 와가지고 우리 시집 가는데 회장님 꼭 좀 나오시고 부주도 오늘 내가 한 30만 원 통장에다 넣어 드릴 테니까 그 10만 원만 부주하고 20만 원은 교통비 쓰고 그래 좀 와주세요. 이 사람아 내가 30만 원 받고 30만 원 다 줘도 당신은 본전이고 난 밥값이 당신 미치는데 그 왜 날로 오라 그러냐. 그래 마포 사회에서는 그래도 회장님이 와서 딱 앉아 있어야 우리 예식장에 내가 그래도 제대로 살았구나 이런 인정을 받습니다. 그 인증샷을 하기 위해서는 꼭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 그 내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거야. 그 내가 말이야 장관을 지낸 것도 아니고 무슨 대학 총장을 지낸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그렇게 대접해주면 나로서는 돈 많은 거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어. 근데 불편한 거는 내가 누구한테 도와주고 싶고 말이야 어디다 뭐 좀 후원하고 싶은데 그게 할 게 없으니까 그게 안타까운 거야. 그때 내가 돈이 있어야 되는 건데
돈이 있으면 탁 좀 주고 말이야. 어느 단체도 좀 주고 말이야. 힘드는 사람들한테 탁 주면 말이야. 얼마나 좋을 텐데. 그거 못하니까. 근데 뭐 사는데 불편이 없어. 하여튼 이종찬 덕분에 몇십 년 만에 역사를 좀 제대로 배운 것 같아서 아주 근데 다행이고 저처럼 나는 이제 말이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솔직히 안기부장하고 국회의원 내보내도 나 이종찬 같은 사람 안 부러워. 하나도 안 부러워.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살아? 이렇게 막 히떡히떡 이렇게 사느냐고. 자기 양심이 문제잖아. 자기 양심이. 나는 내 양심이 그렇지 않아. 정통적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나는 존중한다. 대한민국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고 대한민국은 이것이 정통 애국자들이 가져야 될 상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걸로 가야지. 내가 뭘 준다고 해서 나 그래서 말이야. 옛날에 뭐 선거할 때도 어떤 놈이 와가지고 내 돈을 얼마 주겠습니다. 뭐 좀 활동비 드릴 테니까 몇 억 줄 테니까 좀 해주세요. 돈 몇 억에 내가 발리 가면 되겠나? 명분이 있으면 하지. 내가 명분이. 내가 당신을 도와야 할 명분이. 당신이 다른 후보에 비해서 애국심이 강하다든가 뭐가 도움이 되도록 내가 도와도 다른 사람이 왜 도와느냐 이러면 내가 할 말이 있어야 돼. 아 그래서 내가 지금 말이야. 어떤 사람이 그래. 왜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자리에 있으면서 국가 원로 어른으로서 좀 가만히 있지. 그 무슨 조은진이한테 가서 말이야 따라다니느냐. 자식 같은 사람한테. 나보다 존경할 만한 그게 있어. 그 철학이. 내가 봐도 말이야 정말 기특할 정도야. 아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자기 배지 내 던지고라도 이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 바로 가야 되겠다 하는데 아 그거 안 도와주면 되겠나. 그거는 정말 배임행위야. 배임. 국민으로서 배임이야. 뭐 형법으로 배임 처벌은 안 받겠지만은 그런 배임을 할 수 없어. 그래서 내가 정의롭게 산다는 게 뭐냐. 바로 그런 거를 올바른 길로 가는 사람을 도와줘야 응원해줘야 그게 도리 아니냐. 그래서 나는 그냥 늙은이는 고집이나 세고 남한테 가서 지가 잘난 척이나 하고 옛날 과거 자랑이나 하고 이러는 게 그게 늙은이야. 근데 어르신네가 되고 싶어. 나는 어르신네는 자기 아버지와 버금가는 대접을 하고 싶은 사람이 어르신네라고 정칭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늙은이가 되고 싶지 않고 어르신네가 되고 싶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른 노릇을 제대로 하려면 나라가 바로 가지 않을 때는 바로 가라고 채찍질하고 내가 매를 맞더라도 이건 아니다 하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지. 지금 이 나라가 이 꼴이 된 게 말이야. 지식인들도 다 지금 무사한일주의로 간 거요. 좌파들하고 싸우기 싫고 욕먹기 싫으니까 그냥 물러 앉아 있는 거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 꼴이 되는 거 아니냐 말이야. 이종철 같은 사람이 말이야. 건국이 1919년이라 그러고 개소리 같은 소리 하고 말이야. 이게 전부 다 말이야. 어르신대가 있으면 이렇게 안 되는데 어르신이 없어. 어른으로 사는 사람이 전부 편안하게 욕 안 먹고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그러면 안 되지. 옳은 건 옳고 그러면 그러다 그래야지. 그래야 나라가 바로 되는 거 아니야? 오늘 덕분에 역사 공부 새로 잘 알았어요. 8월 15일 날 이제 어떻게 지나갈지 이제 두고 봐야죠. 8월 15일 별파동 못 일으켜. 그리고 이종찬이도 그래도 양심 조금이라도 있을 거 아니요. 자기가 민정당을 했으면 민정당의 목표가 뭐였어? 민정당 창당할 때 대한민국이 말이야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 공산화 된다. 이런 위기감 때문에 전두환이 나서서 할 때 다 동조한 거 아니야? 아닌데 했다면 지는 뭐 하는 놈이야? 나라 도둑질 하는 놈 아니야? 말이 안 되잖아. 그렇게 했던 사람이니까. 그래도 지금 뭐 회원들 입맛 맞추려고 비위 맞추려고 그런 말 해도 내가 볼 때는 뭐 그렇게 지독하게 김은호이 같이 그렇게 무식하게 하겠나? 김은호이하고는 좀 다를 거다. 나는 그렇게 기대해. 하여튼 두고 보죠 뭐. 오늘 또 말씀 두고 보고 그 대신 우파들이 이제 기회 있을 때마다 이종찬이가 하는 얘기를 받아서 바로 받아쳐야 돼. 그 여론이 형성돼야 돼. 그래서 전화위복이 될 수 있어.
가만 놔두면 또 지금같이 계속 그냥 나가는 거예요. 건국일도 없이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불을 붙였으니까 그러면 이제 또 열렬 분자들이 아마 이종철 집 앞에도 갈 거예요. 강북에도 가고 피켓 들고 응? 임덕 회장님이 앞세우고 저도 가야지. 하여튼 여러 가지로. 아니 근데 내가 남이 앞서면 내가 가긴 가도 늙은이가 앞서면 뭐 저 늙은이가 이제 노망했나 이래. 아 요즘 젊은 인간들은 없어. 전부 다 나이 드신 분들이 아니 근데 나라 구하자고. 아주 젊은이들은 안 하더라도 이제 한 5, 60대 되는 사람들은 그런 애국자들이 있어. 그러니까 애국자들이 하면 같이 따라서 해야지. 네. 이정철 집에도 가고 내가 마이크 잡으라고 마이크도 잡고 네. 쟤 똑바로 알려줘야지. 어? 가서 똑바로 알려줘야지. 아니 그러니까 뭐 열심히 해서 망신을 좀 주더라도 그 정신 상태를 바꿔야지. 나는 가만 그럴 거요. 당신 어느 게 진짜야? 어? 전두환 대통령하고 함께 일할 때 그게 진짜 당신 이념이야. 아니면 김대중이나 문재인한테 하는 게 그게 진짜냐? 당신 얼굴을 말이야. 어? 좀 속마음을 좀 한번 제대로 얘기를 해달라. 당신이 공산주의 하고 싶다면 공산주의 하는 거야. 내가 뭐 어떻게 사상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내가 왜 공산주의 하느냐 이렇게는 못하고 그 대신 강북회장 하면 안 되지. 왜? 강북회가 자익단체로 전락해서는 안 되잖아.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건국하기 위해서 독립운동한 건데 그 독립운동 선열들을 말이야 모독시키면 되나? 어? 그 선열들의 그 정신을 제대로 살려줘야지. 가서 마이크 하면 좀 할 말이 많아? 네. 하여튼 여러 가지 역사 제대로 배워서 감사하고. 뭐 다른 사람들이 알아면 우리 저 김전무 여터이 데리고 한번 가야지. 네. 하여튼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